그날은 평화로운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민준과 나는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웃음과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끝나곤 했죠. 결혼한 지 거의 10년이 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잘 알고 같은 꿈을 공유하며 인생의 도전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나는 민준이 극단적인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날 밤 한 말은 나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관계와 서로에게 얼마나 솔직한지에 대해 칭찬했죠. 나는 그가 아마도 새로운 여행을 계획하거나 함께할 새로운 취미를 제안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을 때 나는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새로운 것을 탐험해보는 게 어때? 그는 조심스럽지만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여행이나 스포츠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대담한 것이었죠. 그는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한번 파트너를 교환하는 가능성을 고려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친구에게 들었던 개념이라며 흥미롭게 느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야. 그는 내 놀란 표정을 보고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단지 우리가 함께 탐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아보는 거야.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한 번도 탐구하지 않았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죠. 우리 관계는 항상 신뢰를 기반으로 했는데 왜 그는 지금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혹시 불만족스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가 말한 것처럼 단지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려고 했지만 민준의 말은 마치 더 깊은 대화로 나를 초대하는 듯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인지, 독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밤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나는 다시 그 문제를 꺼냈습니다. 네가 며칠 전에 말했던 건 말이야. 정말 우리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단단히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민주는 채소를 자르던 손을 멈추고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어.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탐구할 만큼 강하다고 느껴. 그리고 솔직히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이 얘기를 꺼내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호기심을 표현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나는 그것이 이론적인 대화로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주 민주는 이런 종류의 이벤트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주최하는 저녁 식사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며 우리에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나는 동의했습니다. 직접 보고 내 결론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열리는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머릿속에는 그곳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과 잘못된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곧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범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다른 커플들은 따뜻하고 진실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나만큼이나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며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의 대화는 계몽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결, 신뢰, 그리고 새로운 역동성을 두려움 없이 탐구하려는 열망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관점들을 경청하며 매료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영감을 주었고 다른 이야기는 내 한계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밤이 끝났을 때 나는 감정적으로 지쳤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배운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내 생각을 물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더 잘 이해한 것 같아. 아직은 낯설지만 아마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어.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인내심을 가지고 나를 전혀 압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내 속도로 반추하고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밤의 깊은 대화와 성찰 끝에 나는 기꺼이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뢰와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벤트 당일 밤, 긴장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드레스를 골랐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손을 잡아주며 우리가 우아하게 장식된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기대감과 동시에 차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평행 우주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모든 것이 얼마나 존중받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놀랐습니다. 어떤 강요도 없었고 단지 다양한 가능성만이 존재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각자의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모두 다른 이유로 그 자리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든 복잡함이 흥미로워서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홀을 걸어다니는 동안 민준과 나는 나란히 서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지의 영역 가장자리에 선 두 탐험가 같았죠. 배경음악은 부드럽게 흘러나왔고 이는 친밀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커플들은 공간 곳곳에서 작은 그룹을 이루며 대화하거나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아드레날린이 제 몸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공간이 제가 몰랐던 무언가를 깨운 듯한 기분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커플이 다가왔습니다. 서윤과 태민이라는 그들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자신들을 소개했고 우리는 취미부터 여행까지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명백히 공기 중에 떠돌던 더 개인적인 주제는 피했죠. 서윤은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지닌 여성이었고 그녀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주변 환경의 모든 뉘앙스를 포착하는 듯했습니다. 태민은 반대로 가벼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었고 몇 마디만으로도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타입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이 진심으로 편안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대화에 쉽게 녹아들었고 그런 그의 모습이 새삼스럽게도 존경스러웠습니다. 반면 저는 여전히 긴장감과 커져가는 호기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서유는 자신과 태민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런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 경험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관계를 강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은 방어를 내려놓게 만들었고 저는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는 이렇게 생소한 것이 그들에게는 관계를 연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민주는 내 망설임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그는 나를 힐끗 보며 우리는 함께야 라는 메시지가 담긴 격려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태민이 더 조용한 공간으로 가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는 손을 들어 보이며 안심시키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냥 더 차분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우리 네 사람은 아늑한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편안한 소파와 은은한 조명이 있는 거의 마법 같은 분위기의 공간이었습니다. 대화는 그곳에서 계속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공기 중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느껴지는 긴장감이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느꼈는지 물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여러분이 이런 것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신뢰에 관한 것이죠. 함께 탐구하는 것에 대해서요. 서윤은 정확히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그 사람에 관한 거죠.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잡았고 그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 사이로 얽혀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가 저와 함께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탐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접촉은 수줍고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서윤은 마치 허락을 구하듯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서두름 없이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서 마치 무언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우리를 지켜보며 호기심과 지지가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태민도 주의를 기울이며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흘러가면서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접촉이나 새로운 상황에 대한 흥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현재에 존재하고 취약하지만 동시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민준과 제가 서로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다시 발견하고 우리 관계의 새로운 층위를 이해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간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의 직조물처럼 변해갔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한계, 두려움, 그리고 욕망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내내 제 곁에 있었고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저를 찾으며 제가 편안한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들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를 초월한 무언가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다시 서윤이 다가왔을 때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거의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가 괜찮은지 물었고 저는 수줍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한편 태민과 민주는 방의 다른 쪽에서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우리 모두가 평범한 밤을 즐기고 있는 두 커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뭔가 이상한 감각이 제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서윤이나 태민, 심지어 민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깊은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깨달음 같은 것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만나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종류의 인식이었습니다. 서윤이 다시 가까이 다가오며 더 친밀한 연결을 시도했을 때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이 제 망설임을 알아채고 물었습니다. 응.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시만 시간이 필요해. 저는 라운지를 나와 희미한 조명과 달빛이 비추는 작은 안뜰로 향했습니다. 밤의 신선한 공기가 오랜만에 내 폐 깊숙이 스며드는 듯한 맑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감정들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후회도 부끄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어떤 것을 갑자기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몇 분 후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진정시키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떠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저는 예상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밤 깨달은 게 있어. 중요한 거야. 그는 조용히 기다리며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두려움이나 판단 때문이 아니야. 단지 내면 깊은 곳에서 이미 우리가 가진 것, 우리 둘만으로도 내가 나를 계속 발견하는 데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어. 이 경험은 정말 많은 걸 깨닫게 해줬어.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 우리를 넘어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함께 새로운 걸 만들어갈 수 있어. 민주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미소로 얼굴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지내는 게 너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걸로 난 충분해. 우리는 다시 홀로 돌아가 서윤과 태민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매우 이해심 많았고
우리에게 최선을 기원하며 어떤 압박이나 기대도 없다고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장소를 떠나면서 마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 민준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본질을 다시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서 나란히 누운 차에 우리는 아침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웃고 눈물을 흘리고 이전보다 더 깊게 연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난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취약함을 마주하고 더 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미지의 것을 마주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나는 그날 밤의 일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무엇을 거의 했는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굳건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시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가장 큰 모험이 항상 마음이 속했던 곳에 머무르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